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두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에 따라 강제 구인됩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 추천을 또 연기했습니다. 특별법이 발효된 지 넉 달이 되도록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빌린 땅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는 비양심적인 임차인들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먹자 골목에서 불이 나 점포 15동이 불에 탔습니다. 점포를 잃은 상인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재판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끌고라도 오겠다는 뜻입니다. 5월 단체와 정치권은 법의 심판대에서 죗값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 이후 넉 달여 만에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재판을 다시 연기하고 전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 개정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해 재판 공판기일로 지정된 3월 11일 날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단체들과 민중당은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광주의 학살자 전두환은 하루빨리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지금 당장 법의 심판으로 죗값을 치르라.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도 재판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전 씨를 향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두환 씨가 3월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출석한다면 기소된 지 10달 만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5월 3일입니다.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고인의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의 요청으로 두 차례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석 달 뒤인 8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지만 이번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며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시 넉 달여 만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법원은 전 씨에게 오는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3월 재판에 출석한다면 전 씨는 기소된 지 10달, 재판이 시작된 지 8달 만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본인이 정말 그렇게 떳떳하다면 광주 법정에 서서 본인이 파렴치한인지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인지 본인이 사탄인지 조비오 신부가 사탄인지 가려봅시다. 다만 일부 보수단체들이 전 씨 재판 출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재판이 열린 오늘도 전 씨 사택 앞에서는 강제 구인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점도 구인장 집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또 미뤘습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추천권을 반납하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또 미뤘습니다. 당초 새로 취임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까지는 추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당 내부 이견이 크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특위위원 선정 문제는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조사위원회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건 한국당 내부에 5.18에 대한 인식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이 갈등의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비박계에서는 5.18의 대표적 가짜뉴스로 꼽혀온 북한군 침투설에 반박해온 보수 논객을 위원으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북한군 침투설을 규명하자는 친박계 등은 이에 강력히 반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당초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후보로 거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위원 추천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건 진상규명 방해라며 한국당목 위원 추천을 반납하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계엄군의 시민학살과 안매장, 성폭행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해야 할 5.18 진상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 때문에 첫 발도 못 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빌린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임차인이 버티면 결국 땅 주인이 치워야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전남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불이 난 담양의 폐기물 창고입니다. 시설을 태워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이 폐기물 창고는 사실은 건축 폐기물을 쌓아둘 수 없는 곳입니다. 창고를 빌린 임차인이 계약과 달리 폐기물 600톤을 담양군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쌓아둔 겁니다. 스티로폼부터 페트병까지 각종 폐기물들이 천장 꼭대기까지 쌓이는데요. 모두 불법으로 버려진 것들입니다. 창고 주인은 이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임차인은 치우겠다는 말만 할 뿐 버티고 있는데 이럴 경우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법적 책임은 결국 창고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1억 6천에서 3억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돈이 없어서 이것도 요즘에는 빚 구하기도 힘들더라고. 돈 구하기도. 임차인 김 씨에게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취재진이 물었지만 김 씨는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제가 다시 안 할게요. 폐기물 어떻게? 이처럼 빌린 땅이나 창고에 허가 없이 쌓아둔 폐기물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건 담양뿐 아니라 나주와 화순 등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주의 이 야적장도 임차인이 폐기물 수백 톤을 불법으로 쌓아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쓰레기는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넣고 지금 시에다 전화하고 그러죠. 그래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답답하기만 해요. 보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땅이나 창고를 빌리는 비용보다 톤당 20만 원 정도 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땡겨보고 그러면 돈만 남잖아요. 네네. 정부는 최근 무허가 업자가 휴경지나 공장 용지 등을 높은 임대료를 주고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에 대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청소노동자 해고에 반발해 일부 공장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원 100여 명은 내일부터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은 대체 인력이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을 해고하는 조치라며 오늘 오후 2시 일부 공장시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도급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용승계 협약을 파기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음식점이 밀집한 목포의 한 먹자골목에서 불이 나 점포 15동이 불에 탔습니다. 바로 옆 전통시장까지 불길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화마에 점포를 잃은 상인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목포의 한 음식점 골목.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지붕이 힘없이 주저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점포 안은 새까만 재가 가득합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고기 물량을 더 들여와 저장하고 있던 상인은 올 설 장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평상시보다 한 20% 이상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가는 중이지 지금. 명절 대비해 갖고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불이 난 직후 현장에 달려나온 상인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가게를 보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목포 먹자골목은 1980년대 후반 조성됐으며 대부분 16에서 20제곱미터 규모의 소규모 점포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 상인들인데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여기 임대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마음이 진짜 심란하기도 하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불이 난 곳은 전통시장이 아닌 개인 점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27살 김모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동거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는 숨지기 전날 감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진료비를 내지 못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모와 오래전부터 따로 살아왔던 김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을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권 지자체가 첨단 3지구에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담양과 장성군의 4개 지자체는 내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제와 산업,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하기로 결의할 예정입니다. 4개 지자체는 특히 광주 북구 첨단 3지구가 한전공대 최적지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감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만큼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또 실태조사 못지않게 재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21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단 쇄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과 시간이 확대 시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사업으로 맞벌이나 장애부모, 한부모나 다자녀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3천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은행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 자금 3천억 원을 편성해 오는 3월 8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에 3천억 원의 만기 연장 자금도 함께 편성해 상환기일이 된 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자금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고 30억 원까지고 최대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건강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애인 전용 복합수련시설 건립을 비롯해 장애인 회관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또 장애인의 건강검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20곳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검진하는 건당 26,980원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주행 거리를 3배로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광주과기원 연구팀 주도로 개발됐습니다. 광주과기원은 신소재공학부 엄광섭 교수가 건국대 조한익 교수 등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최대 3배로 늘릴 수 있는 방식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